원유 생산량 감산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160만 배럴을 감산할 용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오펙에서 영상회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점유율을 맞춰서 감산을 제한을 했고요. 미국도 여기에 감산하는 동참 여부 했는데 미국도 트럼프가 감산을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답니다. 본인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감산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원유 생산을 놓고 이들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그리고 오페 회원들이 10개 산유국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국 생산량을 400만 발, 160만 배럴 감산할 용기가 있다고 밝혔다고 그러네요. 일단 이제 회의하고 나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죠. 123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이면 약 4분의 1 정도를 감산을 하는 거네요. 많이 하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러시아도 감산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산유국들이 전체 감산 합의의 틀 내에서 각자 생산이 비례 할당량을 떠날 때 이 같은 감산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60만 배럴을 하는데 지난 1분기 러시아 산유량 대비 14%에 해당되는 것만 상당히 많이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경기가 조금 불안정하지만 원유 감산을 통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결국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이루어질 거고, 결국은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대한민국 양적 완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신문에서 어제 나왔네요. 무역 금융에 36조 원을 지원을 해서 수출을 살린다고 나왔습니다. 자, 수출길이 막히니까 여기에다가 무역 쪽에다가 36조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수부양에 17조를 투입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연체 위기 개인 가계는 1년간 대출 원금을 상환 유예를 시켜준다고 그러네요. 정부가 수출 기업의 동맥 경화를 풀기 위해서 36조 원 이상의 자금을 무역 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주저하지 않겠다, 그냥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렇게 큰 양적 완화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굉장한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양적 완화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약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나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이런 일을 진행은 하긴 하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죠. 제가 이미 3월 초순에 양적 완화가 이미 풀려서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는 그래서 무역보험공사에 뭐 수출 보험 보증도 감액 없이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하고,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데 수출을 하려면은 뭐 수출 보정 한도가 이게 조정돼야 되지만 이를 정부가 다 눈 감아 주기로 했답니다. 결국은 뭐예요? 니네 열심히 수출해라. 물건 팔아서 열심히 팔아라. 그 얘기인 거죠. 신경 안 쓰겠다. 당분간은. 네. 아무튼 해서 돈만 벌어라. 경기만 살려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수출, 중소, 중견기업, 보험 보증률도 50%씩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소재 수출 기업일 경우에는 50%를 넘어서 6개월 동안 전액 경감을 해준다고 그러네요. 특별 재난지역이면 대구 지역이겠네. 그죠? 대구, 뭐 경북 이쪽이겠네요. 이쪽이 굉장히 많죠? 265억 원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서 9천억 원을 또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출 기업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자금으로 인해 경색에서 흑자 도산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흑자 나면서도 돈 유동성이 안 풀려버리면 흑자 도산이라는 게 나오죠. 흑자 도산이 나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거 없죠. 이런 것들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그만큼 과감하게 투입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 지원도 실시한답니다. 그래서 해외의 발주처 대상 보증 지원을 위해서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세계 각국 경기 부양책 길목을 지키면서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네요. 결국은 해외 수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도 수주를 받기 위해서 보증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네요.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5조 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주네요. 결국은 기업들이 살아나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기업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출이 장려가되고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경기가 살아날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향후 이익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돈들이 과연 기업한테 들어가려면 물론 직접적인 지원도 들어가겠지만 주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돈들이 시장으로 풀려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1% 성장도 쉽지 않다고 본격 양적 완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연 0.75%로 어제 동결이 나왔죠. 자, 국고채 3년물이 0%대 첫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랍니다. 자, 금리가 낮으면 기업에서도 돈 빌리기가 쉽고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 빌리기가 쉽겠죠. 적은 금리로 가지고 와서 활성화시키고 나중에 상환하면 되겠죠. 돈 벌어서. 결국은 이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0%대까지 와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돈을 풀어서 활성화시켜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겠죠. 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상승률이 나중에 올라갑니다. 이제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고채를 적극 매입할 계획이라고 9일날 말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채은행 채권도 사들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채권을 사들인다는 것은 사고 돈을 다 시중에 풀겠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수출입은행 것도 사네요. 기업은행, 국채은행 다 사네. 자, 시장에선 이 총재에서 한국은행이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일방적 양적 완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 우리나라 금리가 1.2에서 쭉쭉쭉쭉 떨어져서 현재 0.75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고채를 매입해 왔고요. 하지만 그 규모가 1조 5천원으로 크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국채를 담보 등으로 받고 금융회사에 최장 91일까지 자금을 내주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 이걸 한국형 양적 완화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는 더 과감한 유동성 조치도 타진하고 있다. 자,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우량채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해주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자,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채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곳곳에 돈을 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이 돈들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에요.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도달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을 하는 영리기업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4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한은법 80조에 근거한 발언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법 80조를 바탕으로 비은행, 금융회사 지원에 나선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때가 유일했답니다. 그럼 지금이 두 번째잖아요. 그럼 97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2020년도 몇 년 만에 온 겁니까? 2017년 23년 만에 두 번째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부에 무역금융으로 316조 원 공급을 해줬네.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나왔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긴급 수출 안정지급으로 보증기업 방문 수출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316조 원을 316조 원이면 엄청나네요.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하는 R&D 부담금을 대폭 완화시켜주고 R&D 자금을 연구인력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고 그러네요. 이게 원래 인건비로 못 쓰게 돼 있었던 건데 이게 연구인력 인건비로 쓰게 해줬네요. 결국 이걸로 급여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R&D 쪽으로 하는 회사들은 뭐 논았네. 특히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은 너무 좋겠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바이오주를 막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260조 3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8일 주재로 열린 이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6조 원 플러스 알파 공급을 더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최근 수출입이 내놓은 20조 원 규모 금융지원까지 합하면 무역금융 규모가 사상 최대 316조 원. 그러니까 260조 원에다가 36조 원에다가 20조 원 이렇게 해가지고 316조 원이 나오는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사실상 무제한 지원으로 무역금융이 없어서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흑자도 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산업부의 설명이다. 결국은 기업들한테 무제한으로 돈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게 혜택받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많겠죠. 일단은 이런 돈들이 뭐 좋은 회사들한테 가겠죠. 좋은 회사. 특히 이제 대기업한테만 집중되지는 않겠죠. 중소기업들도 이런 혜택을 많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사실은 대기업도 사는 거고 그런 거니까 중소기업들도 혜택이 무진장 많겠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중소형주가 많이 가겠네. 지금 다 삼성전자에 물려 있어가지고 뭐 삼성전자도 이 돈을 다 투자해 주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미국의 양적 완화를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는데요. 어제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연준 2,800조 원을 뿌린다고요. 와, 2,800조 원이면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316조 원 뭐 해봤자 뭐 400조 500조 원인데 얘네들 2,800조 원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역대급 연준이 최고로 한 거랍니다. 얘는 2007년도 8년도 때보다 더 과감한 기업과 개인, 정부, 지방정부의 총 2조 3천억 달러, 약 2,800조 원을 자금을 투입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어마어마한 돈. 즉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서 2조 3천억 달러를 공급하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했답니다. 앞서 기준금리를 제로로 끌어내기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해 무제한으로 한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없어 무제한. 실물 경제에 직접 현금을 뿌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실물 경제에 직접 현금을 뿌린답니다. 최근 발효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조 슈퍼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해 배정된 자금이 종잣돈으로 쓰인답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에 6천억 달러를 투입을 하고요. 직원 1만 명 이하 매출액 25억 달러 이하인 기업은 최대 4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가동된답니다. 급여 없으면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경기가 안 돌아가죠. 아무리 기업한테다가 돈을 쏟아부어도 직원들이 뭐 돈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회사채도 매입을 하고요. 개인 소비자 금융을 뒷받침하는 데도 세계 비상기구를 통해서 8,500달러 집행되고 호환식구 대응과정, 즉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들을 돕기 위해서도 5천억 달러 규모로 지방채도 사들인답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한 돈 풀고 있죠. 자, 그런데 EU도 지금 풀고는 있는데 EU는 여러 나라가 같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의견차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됐다라는 얼마큼을 하겠다는 대책은 내놨지만 아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서 나오겠죠. 연준, 부실기업은 버린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회사채 매입에도 확고한 원칙을 가진답니다. 옛날에는 부실기업들도 막 지원해주고 이 정크본드 이런 것들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원대상 투자 적격 등급으로 제한을 하고요. 1조 2천억 달러 정크본드는 매입 대상에서 배제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부실기업들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데다가 돈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튼실한 기업한테만 돈을 써서 최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겠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연준 회사채 매입이 현재 투자 적격, 신용등급 BB- 이상 이런 회사에다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든가 회사채 시장 추정하는 ETF를 매입을 한다는 거네요. 결국 뭐예요? 이거 금융권에다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구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매입 규모는 최대 3천억 달, 약 370조. 뭐야? 아까 우리 무역금융 316조 원이라고 했는데 얘들이 이거 하는 거에 370조 원 썼네요.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생겼어요. 물론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고 다 좋겠지만 나중에 뭐 문제 생기는 것도 있겠죠. 뭐 물가 상승률이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든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건 이제 뭐 또 조정을 하겠죠. 연준은 지난달 무제한 양적 완화를 전격 발표하고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회사채 시장도 지원하기도 밝혔다. 회사채 매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꺼내들지 않은 전례 없는 조치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하지 않은 행동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구들도 만들었네요. 그래서 회사채는 물론 회사채 시장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도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주식도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미국이 이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이상만큼은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인기가 많죠. 대신에 회복하는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러면 이런 돈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고 이 코로나가 가장 먼저 안정화에 들어간 나라에 있는 대로 먼저 돈이 들어올 거다. 이 회사, 이 나라가 먼저 주가가 간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연준은 이번 지원 대상을 신호등급 BB- 이상 투자 적극 기업으로 제한하겠다 원칙을 분명히 했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했다고, 이거 정크본드 제외했다고, 이것도 해주라고 지금 난리죠, 시장에서. 이것도 해줘야지 여기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왜 안 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튼튼하게 가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권펀드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네요. 어마어마하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투자는 무엇이 말한다? 돈이 말한다. 투자는 결국은 돈이 해결합니다.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린다는 것은 그쪽 반향에 버블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올랐는데 많은 돈들이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 펀더멘탈도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이 그쪽으로 계속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자산이 굉장히 싸져 있는 상태고 또한 지금 많은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많은 자산들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큰 손들도 막 사고 회장들 막 대표들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자기 회사 주식이 싸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풀리고 그 돈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파괴를 일으킨다. 결국은 투자는 돈입니다. 수급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투자된 돈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돈의 규모에 따라서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손들은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손들은 몰래 매집하고 몰래 한다는데 무조건 바닥에서야 표나지 않게 매집을 합니다. 장기간 동안에. 하지만 이들은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이거 간다 하고 대놓고 보여줘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올리죠. 자, 이들이 다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밑작업만 열심히 해놓고 어느 정도 탄력받을 정도만 해놓으면 알아서 지가 재생해서 자생해가지고 그냥 가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조금만 받쳐주면 그냥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세력들이 뭐라고요? 돈 풀러. 돈 푼다고. 알고 있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봐봐.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돈 푼다고. 자, 달러 약세가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됐지만, 자, 이제 다른 회사, 다른 나라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강세가 되고 그러다고 안정세가 가다 보면 달러가 당연히 약세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낮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고, 이제 낮은 금리에서 이제 높은 금리로 올라가겠죠. 물가 올라가면서. 자, 낮은 물가. 결국은 이런 쪽으로 해당돼서 물가가 싸고 금리가 낮고 달러가 약세가 됐었을 때 가장 저렴한 자산이 투입되어 있는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돈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나라는 신흥국이다.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기회가 이번에 엄청나게 크다. 과연 이 신흥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코로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거. 뭐냐면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